안녕하세요. 신약 성서 헬라어 제23과 이번 영상에서는 단축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과의 낱말 모음입니다. 아가파오, 내가 사랑하다. 아콜루테오, 역격과 함께 사용되어서 내가 따라가다. 헤 갈릴라이아, 갈릴리. 델로, 내가 드러내다, 보여주다. 유로게오, 내가 축복하다. 유카리스테오, 내가 감사하다. 제테오, 내가 구하다. 테오레오, 내가 보다, 관찰하다. 칼레오, 내가 부르다. 랄레오, 내가 이야기하다, 말하다. 파라칼레오, 내가 권고하다, 위로하다. 페리파테오, 내가 걸어가다. 포이에오, 내가 행하다, 만들다. 프로스큐네오, 역격과 함께 사용되어서 내가 예배하다, 절하다. 스타우로, 내가 십자가에 달다. 테레오, 내가 지키다. 티마오, 내가 존경하다. 필레오, 내가 사랑하다. 해 코라, 시골 혹은 촌입니다. 단축법인데요.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모음 혹은 모음 하나와 이중모음이 합해져서 결국은 한 개의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칙이 그렇듯이 항상 그렇게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법칙을 보시면 먼저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경우의 단축법은 개모음, 즉 열린 모음과 하나의 닫힌 모음이 합해지면 열린 모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 그것들이 합하여져서 이중 모음을 이룹니다. 엡실론과 이오타가 합해지면 A가 됩니다. 같은 소리가 나는 모음 둘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같은 소리의 장음으로 변합니다. 알파가 두 개 있으면 긴 알파, 엡실론과 에타가 함께 오면 에타, 오미크론과 오메가가 함께 오면 오메가, 같은 음가를 가진 장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엡실론이 두 개 있으면 엡실론 이오타 A가 되고 오미크론이 두 개 있으면 오미크론과 윕실론이 돼서 우가 됩니다. 오 음가를 가진 모음 오메가나 오미크론, 오미크론이나 오메가가 알파나 엡실론과 에타와 합해질 때 그 앞뒤의 순서를 불문하고 오메가로 변한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미크론은 오메가, 엡실론과 오메가는 오메가. 하지만 에오와 오에는 우가 된다고 합니다. 알파나 엡실론이나 에타와 같이 있을 때는 알파가 엡실론이나 에타와 같이 있을 때는 어느 것이든지 앞에 나오는 것이 뒤의 것을 삼켜버리고 앞에 나오는 소리의 장모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알파와 엡실론 혹은 알파와 에타는 긴 알파, 엡실론 알파는 에타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음 하나와 이중 모음이 나올 때인데요. 한 모음이 그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과 결합될 때 그 처음에 있는 모음은 이중 모음의 뒤쪽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엡실론과 A와 A가 만나면 A가 되고 O와 U가 만나면 U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 모음이 다른 모음, 그것과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과 결합될 때는 먼저는 그 앞에 나온 모음과 이중 모음의 첫 모음이 결합돼서 단축되고 남은 것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중 모음, 뒤에 나온 이중 모음의 끝 모음이 이오타일 경우에는 그 이오타가 단축된 모음 밑에 붙는다. 이것을 이오타 하기, 아래 기록된다는 의미로 이오타 하기라고 하는데 R와 A가 합쳐지면은
알파와 엡실론이 함께 결합해서 단축되고 원래 남은 것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오타는 알파 밑에 붙어서 아 밑에 이렇게 휘어진 획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이오타를 작게 표기한 겁니다. 아와 우가 만나면 아와 오메가가 오미크론이 합쳐져서 오메가가 되고 윕실론은 떨어져 나가고요. 에와 우가 만나면 우가 이제 됩니다. 그러나 오에는 오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단축된 음절의 악센트 법칙인데요. 두 음절이 합하여 한 음절을 이루었을 때 그 두 음절 가운데 본래 어느 하나라도 악센트를 가졌으면 그 단축된 음절에도 악센트가 남아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축된 음절이 피널트나 엔티피널트인 경우에는 악센트 일반 법칙에 따라서 그 악센트의 종류가 결정되고 피널트는 뒤에서 두 번째, 엔티피널트는 뒤에서 세 번째 음절이죠. 그러나 가장 뒤에 있는 얼티마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된다고 합니다. 단축되는 두 음절의 어느 하나라도 악센트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축된 음절에도 악센트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첫 번째와 조금 애매해요. 어느 하나라도 악센트를 가진 경우와 제가 문장을 잘못 이해했네요. 두 음절 모두 악센트가 없을 때에는 단축된 음절에도 악센트가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축 동사의 현재 변화인데요. 이건 마치 화학의 원소 주기율표처럼 너무 복잡한데 그냥 야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동사를 단축 동사라고 하느냐. 이번 과의 낱말 모음에도 보셨지만은 어근이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동사를 단축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기본형이 오메가로 끝난다고 하면 아오, 에오, 오로 끝나는 동사를 단축 동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모음이기 때문에 이 모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연결 모음이나 혹은 어미와 결합될 때 모음이 너무 많아지면은 좀 발음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단축되는 법칙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오, 에오, 오로 끝나는 동사의 기본형인데 이 동사의 단축되지 않은 형태는 신약 성서에 일반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는 이 단축되지 않은 형태의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 그러니까 현대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 나오기 때문에 티모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경우에 단축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티마오이냐, 티메오냐, 티모오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형을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한 변화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모음을 가지고 어근을 끝마치는 동사는 시제 전미어 앞에서 그 모음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미래의 소나 에, 단순과거의 시그마 알파 사, 단순과거 수동태의 테 앞에서 어근의 끝 모음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 슬라이드 보셨던 것처럼 티마오는 티메소, 에티메사, 에티메텐 그러니까 미래, 과거 형태 이렇게 변화형을 보시면 알파가 에타로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필레오 역시 엡실론이 에타로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델로는 엡실론과 오미크론이 각각 에타와 오메가로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동사의 원형을 찾는 데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대문자로 돼버렸네요. 파노로테이스라고 하는 기본형은 파네로에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의 변화형을 보면은 테를 보면 이것이 단순과거 수동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단순과거 수동태 시제 엄미어 태를 뺀 동사어근 파네로 오메가로 끝나는 것이 어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시제 전묘 앞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이 오메가가 원래는 오미크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동사의 원형이 파네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찾아서 사전을 찾기 위해서 이 동사의 어떤 변형의 과정을 거꾸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로테테라고 하는 것 역시 테는 단순과거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의 어미이고, 이 단순과거 수동태 시제 전묘 테 앞에서 모음이 길어지는 결과가 에타이기 때문에 에로테의 에타는 알파나 엡실론이었을 것이고요. 제일 앞에 있는 에타는 단순과거가 접두 모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모음이 길어져서 에타가 되었을 것이다. 알파 혹은 엡실론일 텐데, 그렇다면 네 가지 가능성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아로테오냐, 아로타오냐, 에로테오냐, 에로타오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에로타오가 이제 그 기본형이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헬라어의 단축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사실은 되게 좀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참 많은 부분이라서, 물론 헬라어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익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은 그냥 이제 혹시나 나중에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단어들을 많이 접하면서 접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헬라어의 유음동사의 미래, 단순과거, 능동태와 중간태, 에이미의 미래, 재개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